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지. 그게 뭐 그리 잘못이겠습니까? 하지만 이상한 건 그렇게 쓰고 있는데도 왜 자꾸 불안한 걸까요? 사고 나면 허전하고 쓰고 나면 미안하고 명세서를 보면 이게 다 어디 간 거지 싶은 마음. 사실 나이 들어서는 많이 쓰는 것보다 제대로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습관이 아니라 의식으로 똑바르고 현명한 소비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통장은 남들보다 빠르게 마르고 당신의 노후는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5세 유혹자 어르신의 말입니다. 과거 교직 생활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지만 지금은 매달 연금에만 의지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돈이 줄어든 건 당연한 일인데 소비는 오히려 늘어난 기분이 든다고 하십니다. 명세서엔 늘 작고 익숙한 소비들이 가득합니다. 이게 뭐 대단한 돈도 아니고 그냥 평소처럼 산 것뿐인데. 그렇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습관처럼 나가는 지출입니다. 그게 쌓이면 어느새 삶을 무겁게 누르는 짐이 됩니다. 오늘은 그런 소비의 그림자, 우리 70대 어르신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9가지 지출에 대해 하나씩 아주 조용히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은 부자라는 말의 함정, 자존심 소비. 오랜 친구들 모임. 누구는 제주도에 다녀왔다 하고 누구는 손주 유학을 보냈다 자랑합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있기가 어색해 괜히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 손자도 이번에 태블릿 사줬지 뭐.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통장에서 50만 원을 가져갑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스스로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내는 소비.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70대 이후의 자존감은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서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 할인에 혹해서 감정 소비. 1+1 이래서 산 거야. 안 살 수가 없었어.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마트, 홈쇼핑, 유튜브 광고까지 70대의 소비는 이젠 정보보다 감정을 먼저 자극합니다. 특히 혼자 계시는 분일수록 사는 재미가 삶의 위안이 되곤 하죠. 하지만 문제는 그 위안이 며칠 후엔 후회가 된다는 겁니다. 할인은 기회가 아니라 유혹입니다. 진짜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스스로 묻기 전까진 아무리 싸게 사도 손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집에 가만히 있는 게 뭐하냐? 시간 채우기 소비. 정년 이후 하루가 길게만 느껴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집 근처 백화점이나 카페, 마트에 간단히 나갔다가 지갑은 텅 비고 손엔 쓸모없는 물건들만 들려있죠. 문제는 물건이 아니라 허전함입니다. 시간을 채우기 위해 물건을 사는 순간 삶의 중심이 소유로 바뀌어 버립니다. 산책, 봉사, 독서, 취미, 텃밭, 이 모든 건 지갑을 열지 않아도 삶을 채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 손주가 좋아하니까 무의식적 과잉 지출. 이제는 손주가 웃으면 세상이 환해지는 나이입니다. 그러니 뭐든 해주고 싶은 게 당연하죠. 하지만 뭐든 해주는 순간 아이들은 점점 더 무언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용돈 5만 원이 10만 원이 되고
간식이 장난감이 되고 할머니 집은 놀이터가 아닌 물질의 창고가 됩니다. 진짜 사랑은 밥 한 끼, 대화 한 시간, 무릎 베고 자는 따뜻한 오후 한때입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남는 사랑을 해주세요. 5번째, 몸에 좋은 거라니까. 맹신적 건강 소비. 이거 먹고 혈압 떨어졌대. 저기서 파는 거 무릎에 기적이래. 요즘은 동네 약국보다 유튜브가 더 무섭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 택배로 날아오는 온갖 보조제들. 실제로 병원에선 말합니다. 기초검사와 운동, 식단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뭔가 한 알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건강은 사기 전에 지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약보다 중요한 건 식사 시간 지키기, 수면, 걷기, 웃음입니다. 6번째, 경조사는 빼면 안 되지. 습관성 인맥 소비. 김 여사님 아들 결혼했대. 우리 그 친구 딸 돌잔치 간다는데 봉투는 챙겼지. 이렇게 시작된 경조사비 지출은 한 달에 많게는 4에서 5건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안 내면 제가 또 뭐라 할 텐데. 예전엔 그 집에서도 내 행사 왔었잖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마지막으로 연락 온 게 언제였나요? 당신이 아플 땐 전화 한 통이라도 걸어온 적 있나요? 경조사비는 의리로 보이지만 사실은 묘한 강박입니다. 나이 들수록 인연을 거르지 않으면 관계 유지를 위한 지출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남는 사람입니다. 봉투가 아니라 안부가 오가는 관계만 남겨도 그게 진짜 노년의 자산입니다. 7번째, 차 없으면 불편해. 필요 없는 유지 소비. 내가 아직은 운전 잘해. 차는 있어야지. 병원도 가야 하고 시장도 봐야 하고. 맞습니다. 차가 있으면 편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편리함이 지금도 필요한가입니다. 차를 잘 안 쓰는데도 매달 보험료, 세금, 정비비에 연료비까지 지출이 이어지고 있다면 이건 이동수단이 아니라 감정적 소유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3세 정영식 어르신은 1년에 4번 병원 갈 때만 차를 탑니다. 나머지 날은 주차장에 세워만 둡니다. 그런데도 매년 150만 원 넘는 고정비가 들어갑니다. 정 어르신은 말합니다. 차 없으면 내가 뭐라도 하나 사라지는 기분이야. 그 마음도 이해되지만 진짜 자유는 없어도 불안하지 않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을 올가매는 건 차가 아니라 소유의 불안입니다. 8번째, 이 정도는 나한테 투자하는 거지. 외모 미용 소비. 요즘 70대 어르신들 정말 멋지십니다. 헤어, 네일, 피부관리, 패션, 어느 정도는 자신을 꾸미는 게 삶의 활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점점 남 눈을 의식한 소비로 변할 때입니다. 저번에 누구 모임 갔더니 내가 제일 못 꾸민 것 같아서 사진 찍힐 일도 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서울 종로의 76세 김영자 어르신은 정기적으로 피부 관리실을 다니고 6개월마다 파마와 염색, 의류 쇼핑을 반복하십니다. 본인도 말합니다. 사실 뭐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그냥 계속 가게 되더라고요. 외모를 가꾸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소비는 강박이 됩니다. 당신의 주름은 흠이 아닙니다. 세월을 견뎌낸 증표입니다. 진짜 멋은 있는 그대로를 당당하게 드러낼 때 피어납니다. 9번째, 혼자 사는 게 더 비싸. 과잉 식비 소비. 어차피 밥은 먹어야 하니까 혼자 해먹기 귀찮아서 그냥 사 먹지 뭐. 요즘 시니어들 사이에 가장 조용히 새고 있는 지출, 바로 식비입니다. 혼밥 시대, 식당 배달앱, 밀키트, 간편식, 편하긴 하지만 한 끼 한 끼 쌓이면 7, 80만 원은 금방입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는 박용남 어르신은 혼자 지내는 5일 중 4일은 배달식으로 해결합니다. 요리도 귀찮고 설거지도 싫으니 편하긴 하죠. 하지만 그 편함의 대가는 소화불량, 위염, 냉동식품 의존, 그리고 늘 빠듯한 생활비입니다. 식사는 당신의 몸과 마음을 만드는 기본입니다. 밥 한 끼 정성 들여 지어 먹는 건 돈보다 훨씬 가치 있는 노년의 자기 돌봄입니다. 이제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나를 위해 잘 쓰고 있는가? 이 소비는 진짜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해주고 있는가? 나이든 지금 중요한 건 더 많이 갖는 삶이 아닙니다. 가진 만큼 잘 누리고 쓰는 만큼 나를 돌보는 것, 그게 진짜 현명한 노년의 소비입니다. 소유가 줄어든다고 해서 행복까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채우려 할수록 마음은 더 어지러워집니다. 어느 노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짜 가난은 가진 게 없는 게 아니라 갖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당신의 통장 잔고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의 내면 잔고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절제가 아니라 나를 아끼는 선택, 나를 위한 쓰임입니다. 불안해서 사는 것 말고 건강해서 먹는 것, 고독해서 쓰는 것 말고 따뜻해서 쓰는 소비. 그게 바로 당신을 지키는 힘입니다. 이제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가 아니라 내 삶을 더 나답게 만드는 소비를 해보세요. 더 이상 아끼기만 하지 마세요. 다만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 몸과 내 마음을 지켜주는 방향으로 현명하게 쓰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지갑을 지키는 건 결국 숫자가 아니라 삶을 존중하는 당신의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곧 지금부터 남은 시간을 평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요즘 저는 거의 매일 동네 복지관에 갑니다. 그곳에서 운동도 하고 프로그램도 듣고 또래 어르신들과 잡담도 하며 소소한 재미를 느끼고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은 도대체 노후 자금이 얼마나 될까? 화려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닌데 매일 복지관에 오고 지역 모임에도 참여하고 커피 한 잔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걸 보면 돈 걱정이 아주 심한 분들은 아닐 텐데 라는 의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제 자신의 노후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나는 70대가 되었을 때 통장에 얼마를 가지고 있을까? 이건 아마 제만의 궁금증은 아닐 것입니다. 70대가 되면 대부분 경제 활동에서 완전히 물러납니다. 소득이 끊어지는 시기죠. 그리고 이때부터 인생이 두 갈래로 갈린다고 합니다.
젊을 때부터 차곡차곡 준비한 사람은 70대의 마음이 편해지고 넣지 못한 사람은 그제야 진짜 고생은 이제부터구나 하고 절감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후의 지팡이는 근육도, 체력도, 심지어는 자식도 아니라고. 그저 눈앞에서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 당신을 가장 든든하게 받쳐주는 효자라고 말이죠. 그러니 당연히 이런 궁금증이 생기겠죠. 70대는 과연 통장에 얼마나 있어야 평균일까? 최근 발표된 자료들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 구조는 여전히 부동산에 크게 기대어 있습니다. 전체 자산 중 70%가 넘는 비중이 집, 토지 같은 실물 자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7명은 가진 것 대부분이 집안에 묶여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60대 이상은 어떨까요? 연봉이 높아지면서 자산 자체는 늘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조금 씁쓸합니다. 60대 이상 가구의 총자산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중 대부분이 집값에 묶여 있죠. 집값은 오르겠지. 내 집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해왔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팔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생활비로 쓰지도 못하는 자산이 되어버립니다. 부동산은 나의 자존심이자 삶의 기록입니다. 아이들 키우고 직장 다니고 대출 갚아가며 넓혀온 공간이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팔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집은 크고 멋져도 통장은 계속 비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겉으로는 재산이 많은데 정작 생활비는 부족해 쩔쩔매는 노년층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퇴직자들 커뮤니티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퇴직 전에 아파트가 최고인 줄만 알았는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가장 필요한 건 현금이었다. 세금, 관리비만 나가는데 생활비는 안 들어온다. 집은 10억인데 통장은 200만 원이다. 이런 하소연들이 말이죠. 특히 70대 가구의 현실은 더 냉정합니다. 자료를 보면 70대 가구 중 40% 이상이 저축액이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1,000만에서 3,000만 원 미만이 20%가 넘으니 결국 10가구 중 6가구는 현금 3,000만 원도 없는 상태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반대로 저축액이 1억 원 이상인 70대는 10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쯤 되면 왜 어르신들 사이에서 지금은 집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매일 오가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넓히고 대출 갚고 자식 키우고 그러다 보면 노년에 편해지겠지.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집은 넓어졌지만 그 집을 유지할 돈이 부족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동산이 노후 빈곤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 말이 정말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노후 생활비라는 관점에서는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나의 노후는 나 스스로 계산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 통장에 얼마 있는지 궁금해하기보다 나는 70대가 되었을 때 대출도 없고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으면서 매달 생활할 만큼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집값은 그대로 있어도 밥값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금 관리비는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안전하게 꾸준하게 꺼내 쓸 수 있느냐입니다. 70대를 준비하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차분하게 계산해 보세요. 그 숫자가 여러분 노후의 진짜 현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야, 나이 들면 그냥 다 쓰고 죽어야지. 뭐 하러 아껴? 자식들 줄 것도 없고 연금도 나오는 거 그냥 내가 쓰고 즐기는 거지.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마음속으로 한두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한평생 일하고 자식 키우고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라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지. 그게 뭐 그리 잘못이겠습니까? 하지만 이상한 건 그렇게 쓰고 있는데도 왜 자꾸 불안한 걸까요? 사고 나면 허전하고 쓰고 나면 미안하고 명세서를 보면 이게 다 어디 간 거지 싶은 마음. 사실 나이 들어서는 많이 쓰는 것보다 제대로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습관이 아니라 의식으로 똑바르고 현명한 소비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통장은 남들보다 빠르게 마르고 당신의 노후는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5세 유혹자 어르신의 말입니다. 과거 교직 생활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지만 지금은 매달 연금에만 의지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돈이 줄어든 건 당연한 일인데 소비는 오히려 늘어난 기분이 든다고 하십니다. 명세서엔 늘 작고 익숙한 소비들이 가득합니다. 이게 뭐 대단한 돈도 아니고 그냥 평소처럼 산 것뿐인데. 그렇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습관처럼 나가는 지출입니다. 그게 쌓이면 어느새 삶을 무겁게 누르는 짐이 됩니다. 오늘은 그런 소비의 그림자, 우리 70대 어르신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9가지 지출에 대해 하나씩 아주 조용히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은 부자라는 말의 함정, 자존심 소비. 오랜 친구들 모임. 누구는 제주도에 다녀왔다 하고 누구는 선주 유학을 보냈다 자랑합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있기가 어색해 괜히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 손자도 이번에 태블릿 사줬지 뭐.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통장에서 50만 원을 가져갑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스스로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내는 소비.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70대 이후의 자존감은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서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 할인에 혹해서 감정 소비. 1+1 이래서 산 거야. 안 살 수가 없었어.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마트, 홈쇼핑, 유튜브 광고까지 70대의 소비는 이젠 정보보다 감정을 먼저 자극합니다. 특히 혼자 계시는 분일수록 사는 재미가 삶의 위안이 되곤 하죠. 하지만 문제는 그 위안이 며칠 후엔 후회가 된다는 겁니다. 할인은 기회가 아니라 유혹입니다.
진짜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스스로 묻기 전까진 아무리 싸게 사도 손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집에 가만히 있는 게 뭐하냐? 시간 채우기 소비. 정년 이후 하루가 길게만 느껴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집 근처 백화점이나 카페, 마트에 간단히 나갔다가 지갑은 텅 비고 손엔 쓸모없는 물건들만 들려있죠. 문제는 물건이 아니라 허전함입니다. 시간을 채우기 위해 물건을 사는 순간 삶의 중심이 소유로 바뀌어 버립니다. 산책, 봉사, 독서, 취미, 텃밭, 이 모든 건 지갑을 열지 않아도 삶을 채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 손주가 좋아하니까. 무의식적 과잉 지출. 이제는 손주가 웃으면 세상이 환해지는 나이입니다. 그러니 뭐든 해주고 싶은 게 당연하죠. 하지만 뭐든 해주는 순간 아이들은 점점 더 무언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용돈 5만 원이 10만 원이 되고 간식이 장난감이 되고 할머니 집은 놀이터가 아닌 물질의 창고가 됩니다. 진짜 사랑은 밥 한 끼, 대화 한 시간, 무릎 베고 자는 따뜻한 오후 한때입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남는 사랑을 해주세요. 다섯 번째, 몸에 좋은 거라니까. 맹신적 건강 소비. 이거 먹고 혈압 떨어졌대. 저기서 파는 거 무릎에 기적이래. 요즘은 동네 약국보다 유튜브가 더 무섭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 택배로 날아오는 온갖 보조제들. 실제로 병원에선 말합니다. 기초검사와 운동, 식단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뭔가 하나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건강은 사기 전에 지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약보다 중요한 건 식사 시간 지키기, 수면, 걷기, 웃음입니다. 여섯 번째, 경조사는 빼면 안 되지. 습관성 인맥 소비. 김 여사님 아들 결혼했대. 우리 그 친구 딸 돌잔치 간다는데 봉투는 챙겼지. 이렇게 시작된 경조사비 지출은 한 달에 많게는 4에서 5건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안 내면 제가 또 뭐라 할 텐데. 예전엔 그 집에서도 내 행사 왔었잖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마지막으로 연락 온 게 언제였나요? 당신이 아플 땐 전화 한 통이라도 걸어온 적 있나요? 경조사비는 의리로 보이지만 사실은 묘한 강박입니다. 나이 들수록 인연을 거르지 않으면 관계 유지를 위한 지출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남는 사람입니다. 봉투가 아니라 안부가 오가는 관계만 남겨도 그게 진짜 노년의 자산입니다. 일곱 번째, 차 없으면 불편해. 필요 없는 유지 소비. 내가 아직은 운전 잘해. 차는 있어야지. 병원도 가야 하고 시장도 봐야 하고. 맞습니다. 차가 있으면 편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편리함이 지금도 필요한가입니다. 차를 잘 안 쓰는데도 매달 보험료, 세금, 정비비에 연료비까지 지출이 이어지고 있다면 이건 이동수단이 아니라 감정적 소유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3세 정영식 어르신은 1년에 4번 병원 갈 때만 차를 탑니다. 나머지 날은 주차장에 세워만 둡니다. 그런데도 매년 150만 원 넘는 고정비가 들어갑니다. 정 어르신은 말합니다.
차 없으면 내가 뭐라도 하나 사라지는 기분이야. 그 마음도 이해되지만 진짜 자유는 없어도 불안하지 않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을 올가매는 건 차가 아니라 소유의 불안입니다. 8번째, 이 정도는 나한테 투자하는 거지. 외모 미용 소비. 요즘 70대 어르신들 정말 멋지십니다. 헤어, 네일, 피부관리, 패션, 어느 정도는 자신을 꾸미는 게 삶의 활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점점 남 눈을 의식한 소비로 변할 때입니다. 저번에 누구 모임 갔더니 내가 제일 못 꾸민 것 같아서 사진 찍힐 일도 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서울 종로의 76세 김영자 어르신은 정기적으로 피부 관리실을 다니고 6개월마다 파마와 염색, 의류 쇼핑을 반복하십니다. 본인도 말합니다. 사실 뭐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그냥 계속 가게 되더라고요. 외모를 가꾸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소비는 강박이 됩니다. 당신의 주름은 흠이 아닙니다. 세월을 견뎌낸 증표입니다. 진짜 멋은 있는 그대로를 당당하게 드러낼 때 피어납니다. 9번째, 혼자 사는 게 더 비싸. 과잉 식비 소비. 어차피 밥은 먹어야 하니까 혼자 해먹기 귀찮아서 그냥 사 먹지 뭐. 요즘 시니어들 사이에 가장 조용히 새고 있는 지출, 바로 식비입니다. 혼밥 시대, 식당 배달앱, 밀키트, 간편식, 편하긴 하지만 한 끼 한 끼 쌓이면 7, 80만 원은 금방입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는 박용남 어르신은 혼자 지내는 5일 중 4일은 배달식으로 해결합니다. 요리도 귀찮고 설거지도 싫으니 편하긴 하죠. 하지만 그 편함의 대가는 소화불량, 위염, 냉동식품 의존, 그리고 늘 빠듯한 생활비입니다. 식사는 당신의 몸과 마음을 만드는 기본입니다. 밥 한 끼 정성 들여 지어 먹는 건 돈보다 훨씬 가치 있는 노년의 자기 돌봄입니다. 이제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나를 위해 잘 쓰고 있는가? 이 소비는 진짜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해주고 있는가? 나이 든 지금 중요한 건 더 많이 갖는 삶이 아닙니다. 가진 만큼 잘 누리고 쓰는 만큼 나를 돌보는 것, 그게 진짜 현명한 노년의 소비입니다. 소유가 줄어든다고 해서 행복까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채우려 할수록 마음은 더 어지러워집니다. 어느 노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짜 가난은 가진 게 없는 게 아니라 갖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당신의 통장 잔고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의 내면 잔고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절제가 아니라 나를 아끼는 선택, 나를 위한 쓰임입니다. 불안해서 사는 것 말고